진입하지 말까요? 일단 그거부터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1, 2년 안에 집 하실 분은 지금 집 사지 마시고요. 5년 끌고 가실 분은 사셔도 된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러면 5년 정도 네. 장기적인 안목으로 네. 접근하실 계획이시라면 네. 서울 진입 괜찮다라고 보신다라고 네. 이야기하셨는데, 뭐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네. 어쨌든 뭐 희소성이라는 것도 있고, 뭐 교육이나 기반 시설의 여건이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 뭐 직주 근접이라는 부분도 또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사실 뭐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장 하고 싶은 사업이 뭡니까? 그러면 임대사업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들을 또 다 해요. 네, 그 뭐 집이 있으신 분들이나 없으신 분들이나 임대사업자 싫어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없듯이 서울에 부동산 있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없겠죠. 거기에 따라서 서울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거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지금 사서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은 논외로 하더라도요. 일단 장기적인 관점으로 생각해 본다면 서울 진입 괜찮을 것이도록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자, 다음에 또 이런 얘기들 해주셨네요. 천안역 주변 개발 호재가 엄청 많은 것 같은데 40층 이상 신축이나 재건축 보고 구축 들이대려고 하는데 타이밍인지 시원히 말해주시는 분이 없네요. 자, 천안역 인근 천안 관련해서 뭐라고 참 얘기하기가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완전 철저하게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천안이 몇 년 전부터 공급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었어요.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개발 호재로 인해서 뭐 새로 지어진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게 사실인데 천안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보셔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게 일단 인구의 유입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그래서 워낙에 저쪽으로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아산, 탕정 쪽으로. 네네. 그쪽으로 많이 나갔기 때문에 추가 유입을 얼만큼 만들 수 있느냐는 천안시 행정하고 관련된 부분이어서 네네. 예. 뭐 그런 얘기도 네. 있었어요. 사실 또 몇 년 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뭐 천안시 살리기 운동 그래서 주민등록은 천안에 두자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있었던 거라 그랬던 적이 있어서 재건축 보고 구축을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퀘스천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네, 뭐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좀 더 많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거꾸로 저 질문을 해주신 분은 거기에 뭐를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요. 갖고 계시니까 저렇게 디테일하게 질문을 하셨을 건데 40층 이상 천안에 꼭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분이신 거잖아요. 저렇게 질문하신 거면. 예. 일단 모르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청자분들과 다양한 이야기들 네. 나누고 있는데 일단 생각보다 질문들이 없으셔요. 네, 아마 틀어놓으시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저희의 의견을 보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틀어놓고 일들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추가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1로 지정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 제한 강화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전매 제한 강화. 자, 여기서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재밌다는 표현하면 안 되는데 참.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의 전매 제한 기간에 대해서 기준들이 나오는데요. 1지역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2지역은 당첨일로부터 1년 6개월까지, 3지역은 당첨일로부터 공공택지는 1년, 민간택지는 6개월까지. 다시 얘기하면 1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가장 전매 제한 기간이 빡빡하게 지정이 되는 건데 지금 이번에 지정된 신규 수원 중심으로 안양, 마랑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지정된 지역들은 뭐 한다고요? 1지역으로 지정한다. 다시 얘기하면 분양을 받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거래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만한 게 일단 결국은 분양권 전매가 안 되니까 실수요자 아니면 분양받지 마라. 뭐 결국 이런 얘기. 그렇죠.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던 이제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청약 경쟁력이 올라가고 또 다른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될 거 싶어서 실수요자 아니면 청약 자체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제안을 둔 것 같은데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이 지역에 그렇게 지금 막 치고 올라갈 만한 물건이 있을지 그거는 조금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신규 공급이 제한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한됐으니까 더 많이 올라가겠죠?
자, 일단 전매 제한 기간이라는 것이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 제한 기간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냥 뭐 이렇게 낙찰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팔아서 시세 차익, 단기 시세 차익을 누려볼까? 뭐 분양권 전매로 인한 시세 차익을 누려볼까 하는 투자 소유 자체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실수요자를 위한 좋은 기회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상시 모니터링 강화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뭐 항상 해왔던 얘기니까 특별히 다룰 얘기는 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입니다. 자, 2월 21일 기준으로 투기지역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 정리표가 지금 발표가 됐는데요. 그중에 이제 노란색 음영지역 즉 수원, 영통, 권선, 장안, 안양, 완안, 의왕 쪽은 지금 내일부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활동의 규제 적용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중개하시는 분들 특히 네. 이분들한테는 이 표 네. 좀 잘 프린트해서 갖고 계셨으면 예, 하는 생각이 맞습니다.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본인의 나와바리라고 예. 하는 본인의 서비스 지역에서 중개할 때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네. 이제 다른 지역 중개할 때는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맞아요. 도대체 그리고 그 지역이 뭐 투기과열지구인지 뭐 조정 대상 지역인지 뭐 이거 확인할 수 있는 게 사실 조정 대상 지역은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로 확인하는 게 어렵습니다. 주택수 합산 뭐 이런 거 카운트 할 때도 매우 중요한 내용.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가 거기야 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상황에서 세금 관련된 얘기가 각 지역마다 복잡하게 물려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담하다가 예전에는 주택에 몇 주택 있으세요? 하고 상담이 끝났다면 지금은 안 돼요. 어디에 갖고 있는지 반드시 물어보고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에 양포 세무사들이 많이 나온대요. 그게 뭐예요? 양도세 포기 세무사. 어. 왜냐면 정책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세금 신고 단계에서 점검할 것들이 너무 많고 그것들을 집중해서 매번 신고하는 세무사가 아닌 분들이 신고를 했다가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 자꾸 많이 불거지니까 나는 양도세는 신고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세무사들이 많대요. 저희도 느껴요. 왜냐하면 똑같은 규제 정책이 있는데 부동산하고 관련된 세법, 그러니까 세무 신고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바로바로 거기에 대한 언급에 이렇게 되게 손쉽게 업무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셨던 분들은 놓치는 것들을 저희보다 모르는 케이스들도 꽤 많이 있고 이래서 부동산은 부동산 전문 세무사들이 집중 관리하셔야 되는 게 지금 현재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회사 관리해주는 세무사 있어요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그분이 부동산 세무를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면 거꾸로 저희 같은 분을 통해서 세무사를 소개받으시거나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전문 세무사한테 의뢰하셔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택수 몇 개예요? 라고 손님하고 상담하면서 되게 무리 없게 중개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도 매번 공부 안 하면 손님 상담이 되게 어려운 시점이 됐거든요. 너무 들어오는 게 많으니까 밀려서 나가요, 자꾸. 원래 남아 있어야 되는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세무 신고 부분, 특히 양도세, 조특법 이런 거 적용되는 지역에 있는 것들은 세무사들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러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걸 내셔야 되는 케이스도 있고 원래 더 많이 냈어야 되는 건데 작게 신고했다가 나중에 국세청으로부터 다시 조사를 받으시는 케이스들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하셔야 되는 시점이 펼쳐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세금과 관련돼서 복잡한 세법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주택수 또 물론 중요하겠지만 투기 지역이냐, 투기 과열 지구냐, 조정 대상 지역이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고요. 이게 자칫 중개하자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개사가 먼저 사전에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세금과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상담할 줄 아는, 계산할 줄 아는 세무사를 옆에 두시면서 같이 상담을 하셔야 큰 문제나 오차가 없을 거다라고 네, 말씀드릴 맞습니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이 표 자체도 예쁘게 적어 놓으시든지 또는 이거 자체 그냥 그대로 프린트 하셔서 책상에 꽂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자료는 제가 그 네오비 카페에다가 올려놨어요. 네. 올려놨으니까 자료도 다운 받으시고 또 관련된 내용도 프린트 하셔서 책상 밑에 꽂아 놓으시고 중개하시면서 꼼꼼히 챙겨 보시기
바라면서 네, 저희는 네. 인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오늘 마지막 질문하신 분이 뭐가 있냐면 네. 광주광역시는 어떤가요? 네. 저는 이 질문에 답해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광주를 신축과 구축을 구분해서 답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 질문에 대해서 답드릴게요. 집 없으신 분들 오래된 아파트 사도 되나요? 집값 떨어진다는 설이 돌아서 고민되네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집이 없으신 분들이 이 고민을 하세요. 집이 있는 분들은 이 고민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내 집에 살면서 세입 그 전세 기간, 뭐 월세 기간, 만료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남의 집이 아닌 내 집에 산다라는 안락함만으로도 충분히 그 가치를 소화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집을 한번 소유해 보신 분은 그거를 매각하시면서 500이든 1000이든 1억이든 10억이든 그 차익의 이익을 보시면서 집은 오히려 새로 사는 것보다 내 집을 소유해서 사는 게 훨씬 더 이롭구나라는 경험의 그 토대로 이미 학습이 다 되어 계시기 때문에 그 고민을 하지 않으시거든요. 이 고민을 하시는 분은 집을 한번 사보시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거고요. 또 하나는 집값이 떨어진다는 설은 당연히 있어요. 없지는 않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값이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부동산이나 경제 지표들을 보시면 항상 우상향 곡선이거든요. 장기적 관점으로는 지금보다 물가 상승률보다 부동산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을 소유하시는 게 조금 더 낫고요. 구축을 사도 되나요? 구축 사셔도 돼요. 단 그 지역에서 입지적 호재가 괜찮은 곳에 구축을 사시는 게 조금 빠지는 지역에 구축을 사시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이득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집은 어디를 사느냐가 중요하지 신축을 사느냐 구축을 사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옛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부동산은 살려고 기다리지 말고 사놓고 기다려라. 맞습니다. 라는 말이 네.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마치 투기나 투자를 부추기는 내용처럼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실제 해보시면 이게 어떤 식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사실 광주광역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안 간 지가 오래돼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다음에 삼송은 어떠냐? 고향 삼송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괜찮다고 보여져요. 네. 일단 가장 큰 악재라고 생각했었던 부분들이 일단 김포 쪽에 몰려있는 물량 공급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물량들이 다 빠지고 작년에 사실 가격이 튀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투기에 대한 규제를 많이 받는 지역도 아니고 약간 좀 빠져 있으면서 서울과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또 거기 또 무슨 교통 호재가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고향 삼성에 신분당선 간다니까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그런 호재, 신분당선이었구나. 네. 그래서 그런 호재가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나쁜 지역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우려할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베드타운의 역할이죠. 네. 서울과의 근접성을 통해서 주거 형태로 남다 보니까 주거 형태로서 어떻게 적용이 될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 참고하셔서 삼성 지역 괜찮으니까 관심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마지막 질문. 재개발구역 입주권 지위 설명 부탁이요. 조정 지역 되면요.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 재개발 지역에서 입주권이 어떻게 변하느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정 대상 지역은 입주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네. 투기과열지구부터 적용을 받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확인해보고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삼성 89 지축 간다. 네, 그러셨군요. 네, 삼성 89 지축 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축이 더 좋아 보이는데. 네. 네.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저희가 또 생방송 할 때는 무려 이렇게 부득이하게 갑작스럽게 진행을 하겠지만, 아시겠지만 정부 정책도 이렇게 부득이하게 갑작스럽게 진행이 되는 관계로 저희가 미리미리 사전에 충분히 알려드리고 진행할 수 없다라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또 생방송을 할 때는 오셔서 질문 주시면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고요. 필요하다면 알아봐서라도 알아봐서라도 중간에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오랜만인데 12월 16일 이후니까 2달 만이네요. 오랜만인가요? 네, 12월 16일. 그냥 저희 이번에 느낌은요, 그냥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12월 16일 정책 발표를 같이 진행을 하고서 라이브로 제가 그날 처음 했던가요?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두 번째였나요? 네. 그날 하고 다른 분들이 진행한 것들을 많이 찾아봤죠. 많이는 아니고 몇 개를 봤는데 정책에 대한 이렇게 비판은 하시되 대안 제시를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대안 제시를 해드린 게 우리가 너무 잘한 거구나. 오늘도 정책의 내용이 되게 디테일하고 여러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책과 관련해서의 대안은 아니지만 기존의 현행 시점에서 이제 투자자든 실수요자든 아니면 실제 현장에서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것들 아까 말씀드렸던 자금 조달 계획이나 아니면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 그 특례 조항이나 이러한 것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꼭 짚으셔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좋습니다. 다음에도 또 그런 기회가 자주 있으면 안 됩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 기회가 있으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대책 같은 게 뭐 지금 19번째잖아요. 뭐 쌓이고 중첩되고 겹치고 뭐 빠지고 들어가고 늘어나고 뭐 강화되고 뭐 난리가 났는데 사실 이제 중개사분들이 이거 하시다가 이거 캐치 못하시고 실수하는 부분들에 하자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는 상황이에요. 오죠. 많이 오죠. 그래서 말인데 그래서 현업 뛰고 계시고 또 내용도 잘 알고 계시니까 뭐 이런 정책 관련돼서 특강을 한번 해달라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머리 싸매고 공부 조금 하고 해드려야 되거든요. 한번 준비는 안 그래도 제안을 좀 받아서 해드려야 되나라고 생각은 깊이 하고 있고요. 조만간 현행 시점으로 한번 짚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필요해요.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조각이라서 전체적으로 연결이 안 돼 이게. 그죠? 저는 연결이 될까요? 아니지. 그러니까 본인한테 필요한 부분들은 연결이 되는데 근데 이제 중간에 이빨이 하나가 빠져버리면 이게 멘붕이거든. 세금 쪽만 볼 수도 없고 거래 쪽만 볼 수도 없고 우리는 이제 다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필요한 시점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희망하는 바로는 4월 달에 이거 뭐 정기세미나 때 그때 정책 관련된 특강까지 같이 딱 진행하는 걸로 어떻게 준비되시겠죠? 우선은 3월 7일 날 지금 진행해야 되는 거 하나 잘 이쁘게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답드리겠습니다. 뭐야 4월 달에 산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저가 해야 될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봐드릴게요. 자, 그래서 정책 관련된 부분들은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하나씩 요소들 짚어가면서 다시 한번 논의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 정책 발표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저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아까 저희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이 투기 수요 억제 차단이 목적이면 어떤 걸 건드려야 투기 수요를 억제할 건지 조금 지금까지 생각과 다른 시각으로 한번 시장을 봐주시면 시장이 너무 억조이지 않고 또 다른 더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러면 그걸 맺은 말로 하고 우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정책 발표가 되면 다시 새롭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